중국 대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배우겠다며 시위가 벌어진 마오성. 글자를 처음 읽은 65세 할머니의 눈물. 손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쓴 농부의 떨리는 손.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한 명의 한국인 여성. 중국에서 지금 한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5000년 문자의 나라에서 600년 전 한글이 다시 태어난 순간.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실험. 단 3주 만에 마을 전체를 뒤바꾼 놀라운 한글 수업의 정체.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을 경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글의 과학성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는 실화,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삶을 바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마오성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산이 겹겹이 둘러싼 마을이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흙길 위로 먼지가 피어올랐고 양철 지붕 위로는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저는 하나라예요. 30을 앞둔 언어학자고 글자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어 6개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좀 달랐어요. 이곳은 중국 남쪽의 아주 외진 시골 마오성이라는 마을이었고 저처럼 한국에서 온 외국인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인이고 이곳은 한자를 5000년 동안 써온 나라니까요. 한 선생님이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중년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장샤오 선생님이었어요. 이 마을 교육센터를 이끄는 분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온 건 중국어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걸 도우러 온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중국 선생님들도 제 얼굴을 훑어보며 살짝 속삭였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뭘 하겠어. 그런 눈빛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정말 쉬운 길은 아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실은 낡았고 창문은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흙이 묻은 농부 아저씨, 허리가 굽은 할머니, 고무신을 신은 아이들까지 모두 두근거리는 얼굴로 제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라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제가 발음을 조금 틀렸거든요. 저도 따라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오늘부터 함께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첫 수업은 한자의 기초였어요. 사람, 인, 나무, 목무 같은 간단한 글자를 칠판에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참가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왕섬의 할머니는 칠판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선생님, 저는 제 이름도 써본 적이 없어요. 평생 글씨를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말했어요. 글자가 너무 복잡해요. 그림 같아서 기억이 안 나요.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이들조차도 한자 앞에서는 손을 내리기 바빴어요.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분명 쉬운 글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가려던 저를 장샤오 선생님이 불렀어요. 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외국어보다 한자가 먼저예요. 선생님 수업 방식 조금 낯설어요. 그의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방법으론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그러다 문득 서울에 있는 제 친구 유지민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과학적이야. 배우기 쉬우면서도 원리를 잘 설명해줘.
외국인한테도 유용하다고. 한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한글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이건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문자라는 게 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자는 거죠. 그게 한자의 벽을 넘는 디딤돌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밤새 한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정리하고 입모양 그림을 찾아 붙였어요. 그리고 BTS 뮤직비디오랑 김치, 비빔밥 사진도 슬라이드에 넣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글자가 재밌고 쉬울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 별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라도 읽을 수 있게 돕는 거야.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교실에 도착했어요. 가방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 카드, 입 모양 그림, 그리고 김치 사진, 비빔밥 사진, BTS 뮤직비디오 영상까지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과연 이게 통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시간이 되자 교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소문이 퍼졌나 봐요. 왕섬의 할머니도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눈빛이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저를 보고 웃으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수업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수업이에요.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자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틀었어요. 처음엔 어르신들이 당황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금세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그룹 알아보시겠어요? 하고 묻자 앞줄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들며 방탄소년단이요. 하고 외쳤어요. 모두들 빙긋 웃었어요. 맞아요. 방탄소년단이에요. 오늘은 이들과 함께 한글을 배워볼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글자요? 우린 한자도 못하는데. 외국 글자는 더 어렵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장샤오 선생님도 교실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분명 불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글은 특별한 글자예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라고 만든 글자거든요.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그제야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칠판에 기역, 미음, 치옷 이렇게 자음을 하나씩 적었어요. 이건 기역이에요. 혀가 목구멍을 막을 때 나는 소리를 닮았어요. 그러면서 입모양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다 같이 기역 하고 소리를 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따라하셨어요. 이건 미음, 입을 꼭 다물고 내는 소리죠. 이건 치읓, 치아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칠판에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를 썼어요. 바로 김치. 이 단어 아시죠? 김치요. 그러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걸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왕섬의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글자를 아예 모르는데 외국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해보면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리고는 고, 이, 무, 축, 이 이렇게 한 글자씩 짚어가며 소리를 냈어요. 기, 이, 미, 치, 이김치.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자고 하니까 누군가 조용히 따라 읽었어요. 기치, 김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왕섬의 할머니셨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가 읽었어요? 이걸 제가 읽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김치라고 읽으셨어요. 저도 감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평생 글자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김치를 읽다니.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 문자를 배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평생 마음속에 있던 문을 여는 열쇠를 건넨 거였어요. 다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볼게요. 저는 다시 칠판에 사랑을 적고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이 글자는 그림 같지 않아서 외우기 쉬워요. 라고 하셨어요.
리우 씨라는 분은 규칙이 있어서 이해가 잘 돼요. 라고도 하셨어요. 교실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자 수업할 때는 다들 어렵고 포기하려는 표정이었는데 한글 수업 시간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장샤오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신기하네요. 김치를 처음 읽은 그 순간 교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보면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시도가 어쩌면 이 마을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불씨가 환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어요. 어제 그 기적 같은 순간,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왕섬의 할머니가 김치라는 단어를 읽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어제보다 더 밝은 얼굴들이었어요. 리우 씨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흰 종이였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한글로 김치 사랑 BTS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연습했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해봤어요. 하고 장우엔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셨어요. 거기엔 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제 손녀 이름이에요. 처음으로 써봤어요. 아저씨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글씨를 써본 게 처음이에요.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모두가 따라 쳤어요.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수업은 가족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가-족,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같이 읽어볼게요. 다들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사랑, 하늘, 별, 마음 같은 단어들도 연습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글자를 넘어서 감정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왕섬의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드셨어요. 선생님, 혹시 시장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글자 진짜로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같이 가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참가자들과 함께 마을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활기찼고 간판과 가격표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간판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곡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곡기 맞죠? 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 지금 글자를 직접 읽으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으셨어요. 글자가 이제 그림처럼 안 보여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었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뒤 교육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리우 씨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선생님, 왜 그런 걸까요? 한글을 배우니까 중국어도 더 쉽게 느껴져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딱 맞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배우면서 언어의 원리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도 더 잘 들리고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리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글이 중국어 공부까지 도와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교육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장샤오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도 함께였어요. 저는 수업 중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한글이 단지 외국 문자가 아니라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참가자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장샤오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가자들이 웃고 있다는 건 좋은 변화죠. 그건 인정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엔 경계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셨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작은 씨앗은 심어진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글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별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교육센터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잘 해보자, 알아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업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참가자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글자 앞에서 겁을 내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단어를 물어보며 연습까지 하셨거든요. 교실 문을 열자 리우 씨가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어제 신문에서 글자를 하나 읽었어요. 시장이라는 글자였는데 한글로 먼저 떠올렸더니 한자도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직접 적은 글자들과 간단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혼자 쓰신 거예요? 하고 묻자 리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글로 써보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자랑 연결했어요. 뭔가 머릿속에서 길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모습이야. 언어는 다리를 놓는 거야. 다른 언어로 가는 삶과 삶을 잇는 다리.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장샤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한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따라 들어간 작은 사무실엔 장 선생님 말고도 2명의 중국인 교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른 교사도 말했어요. 우리는 이분들이 중국어, 특히 한자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외국 문자를 먼저 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말씀,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분들은 한자 앞에서는 두려움이 많아요. 한글을 통해 그 두려움을 조금씩 넘기 시작했어요.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 분 모두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문자라는 게 소리와 연결되는 구조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한글이었을 뿐이에요. 그때까지 굳은 표정을 짓고 계시던 왕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참가자들이 한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콱 박혔어요. 이제 진짜 보여줘야 할 때구나. 다음 날 수업, 교사 3분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저는 긴장됐지만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연결해 볼 거예요. 한글로 사랑을 읽고 그 뜻을 담은 한자를 같이 볼게요. 그러면서 에아라는 한자를 보여줬어요. 이제 이 한자를 보면 어떤 소리가 떠오르세요? 하고 물었더니 리우 씨가 대답하셨어요. 사랑, 이 글자가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섬의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전엔 그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소리랑 연결돼서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교실 뒤에서 지켜보시던 교사 분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어요. 왕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신기하네요. 참가자들이 한자를 더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저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어요. 이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고 차가운 시선뿐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교사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요.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나는 언어학자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뛰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글자를 배우고 눈빛이 바뀌고 웃음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이 마오성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내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 매일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왕섬의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교실로 들어오기 전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아라 선생, 오늘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시장 한 번 더 가주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가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시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계셨어요. 종이 한 장이었는데 잘 접힌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거요. 제가 쓴 거예요. 손녀한테 줄 편지예요. 거기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어요. 사랑해. 내 손녀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글자를 써봤단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그 아이가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늘 저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답장을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야 조금 보답하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르친 게 단지 글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마음을 전하는 통로였고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며칠 뒤 장우엔 아저씨가 수업 전에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저 문자 보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문자요? 누구에게요? 제 딸이요. 도시에 사는 딸한테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딸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빠가 문자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아저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딸한테 뭔가를 스스로 전한 건 처음이에요. 글자를 몰라서 늘 전화도 아내한테 부탁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이분들에겐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리우 씨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어요. 선생님, 저 식당에 갔는데요. 메뉴판을 보고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매운탕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늘 저기요, 이거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직접 말했어요. 글자 읽고 말하고 주문하고 그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저는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리우 씨도 따라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자립이었고 자존감이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얼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12살 민이라는 여자아이도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학교 성적이 올랐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제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어졌어요. 미니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미니처럼 밝은 친구는 뭐든 해낼 수 있어. 그날 저녁, 교육센터에서는 조용한 잔치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모임을 열고 자신들이 한글로 쓴 글들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가족 이야기를 썼고, 어떤 분은 농사 이야기,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오늘 김치를 혼자 사 먹었다는 일상을 써오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글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처음으로 쓴 글이라는 자부심이었어요. 왕섬의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자를 안다는 건 세상을 다시 만나는 일이네요. 나도 이제 세상 속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어느덧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이 마오성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 선생 하고 반겨주셨어요. 길에서 인사하는 소리, 교실 안 웃음 소리, 연습하는 자음 모음 소리까지 이 모든 게 따뜻했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바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뭐든 괜찮아요. 처음 읽었던 단어, 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시장에서 있었던 일 마음에 떠오르는 걸 써보세요. 처음엔 다들 망설이셨어요.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하는 눈빛들이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교실 안은 금세 정적에 잠겼고 종이 위를 움직이는 펜 소리만 들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마치 한 편의 시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쓴 글을 조심스럽게 제게 건네셨어요. 왕섬의 할머니의 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한국 글자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김치를 읽고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시장에서 간판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글자는 국적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해주는 거라는 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고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 교육센터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카드와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하나둘 모여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도착하자 박수가 터졌고 누군가 알아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외쳤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지켜보러 직접 오신 거였죠. 장샤오 선생님이 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아라 선생님, 이 실험이 정식 교육 모델로 채택되었어요. 마오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방식을 도입해 볼 계획이라고 하네요. 정말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걱정과 반대뿐이던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하셨던 왕 선생님도 다가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의심했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변화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어요.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삶의 교육. 떠나기 전 마지막 수업이 있었어요. 참가자들과 함께 한글과 한자를 섞어 짧은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김치, 사랑, 가족, 시장 같은 단어들이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모두가 그걸 소리내어 읽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왕섬의 할머니가 제게 사진 한 장을 주셨어요.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한글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제 손녀에게 내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라 선생님, 저에게 글자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서로를 감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참가자들이 건넨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내 세상이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글자 없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창밖을 보니 멀어지는 산과 길,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교실, 그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저는 언어학자예요. 글자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어요. 글자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게 해준 건 바로 한글이었어요. 글자를 읽는다는 건 세상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손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쓴 할머니, 문자로 딸에게 사랑을 전한 아버지, 그리고 처음엔 한국과 한글을 경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기적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그 한글이 지금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